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매일 드시는 바나나나 감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한영양사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영양소 가이드도 참고했고요. 최신 신장학 논문들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3년 연구 결과도 포함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 칼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칼륨이란 무엇인가? 먼저 칼륨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 몸속 모든 세포에 들어있어요. 특히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칼륨이 필수입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도 있고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칼륨이 담당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칼륨 섭취량이 늘어나면 수축기 혈압이 3.5mmHg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도 2mmHg 정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영양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건강식품 남용입니다.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4개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NIH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성인 기준 3,500mg 정도인데요. 바나나만으로도 상당한 양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채소 주스 과다 섭취입니다. 특히 시금치나 케일 주스를 많이 드시는 분들. 시금치 100g에는 558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케일은 더 많아요. 100g에 491mg나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죠. 세 번째는 견과류 무제한 섭취입니다. 아몬드 한 줌에 약 200mg의 칼륨이 있어요. 호두도 비슷하고 캐슈넛은 더 많습니다. 간식으로 계속 드시다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과일 폭식입니다. 키위 하나에 312mg, 오렌지 하나에 237mg의 칼륨이 들어있거든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제한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염분 대신 칼륨 소금 사용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일반 소금 대신 칼륨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칼륨이 왜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미국 신장학회 2022년 연구 결과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5.5mql을 넘으면 고칼륨 혈증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부정맥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겨요.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칼륨 혈증 환자의 62%가 부정맥을 경험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근육마비입니다. 칼륨 농도가 6.0mql을 넘으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팔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호흡근까지 마비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심장마비 위험입니다. 칼륨 농도가 7.0mql을 넘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 통계를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15%가 심정지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이게 되거든요. 국내 만성 신부전 환자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환자의 78%가 고칼륨혈증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장에 손상이 오거든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말이에요. 당뇨병 환자의 40%가 신장 기능 저하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약들은 칼륨 배출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신부전 치료에 쓰이는 스피로놀락톤 같은 약물이 문제가 되죠. 칼륨을 체내에 머물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60대 이후 모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매년 1%씩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는 68세 김모 씨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키위 2개를 드셨어요. 점심에는 시금치 나물을 꼭 드셨고요. 저녁에는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이분의 하루 칼륨 섭취량을 계산해 보면 이래요. 바나나 800mg, 키위 624mg, 시금치 500mg, 아몬드 200mg. 이것만으로도 2124mg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음식까지 합치면 4000mg를 넘었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5.8mql였습니다. 정상 수치인 3.5-5.0mql을 크게 넘은 거죠. 증상도 나타났어요. 손발이 자주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찼고요. 다행히 식단 조절로 정상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72세 박모 씨입니다. 고혈압으로 ARB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 주스 500ml를 마셨습니다. 감자도 거의 매일 드셨고요. 우유와 요거트도 하루에 2컵씩 드셨어요. 이분의 칼륨 섭취량도 계산해보죠. 토마토 주스 500ml에는 약 12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 600mg 정도, 우유 200ml에 300mg, 요거트 200ml에 350mg. 이것만으로도 2450mg였습니다. 다른 음식까지 합치면 역시 4000mg를 넘었어요. 문제는 ARB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약물이 칼륨 배출을 방해해서 혈중 농도가 6.2mql까지 올랐어요.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 발견되었거든요. 입원 치료를 받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칼륨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루틴은 음식별 칼륨 함량 파악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식품 영양성분표를 활용하세요. 바나나 중간 크기 하나 400mg, 사과 중간 크기 하나 195mg, 오렌지 중간 크기 하나 237mg.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알아두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앱이 있거든요. 두 번째 루틴은 하루 섭취량 계산입니다. 매일 드신 음식의 칼륨 함량을 더해보세요. 목표는 하루 3500mg 이하로 유지하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2000-3000mg로 제한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별 목표량을 정하세요. 세 번째 루틴은 조리법 개선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요. 채소를 삶아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30-50%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생감자 백지에는 429mg의 칼륨이 있어요. 하지만 삶은 감자 백지에는 328mg로 줄어듭니다.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시금치의 경우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40% 정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루틴은 대체 식품 활용입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 대신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 포도, 딸기, 배 같은 과일들이 좋아요. 견과류 대신 해바라기씨나 호박씨를 드셔도 됩니다. 우유 대신 라이스 밀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루틴은 약물 상호작용 체크입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복용하는 약물이 칼륨 배출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해요. 필요하면 약물 조절이나 대체 약물 처방을 받으시고요. 여섯 번째 루틴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혈중 칼륨 농도를 체크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식단 조절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늦으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1단계 현재 상태 파악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드신 음식을 모두 적어보세요. 각 음식의 칼륨 함량을 찾아서 계산해 보고요. 하루 평균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3,500mg를 넘는다면 즉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2단계 위험 요인 체크입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물 목록을 만드세요. 고혈압약, 심부전약, 이뇨제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당뇨병,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도 체크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단계 목표 설정입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별 칼륨 섭취 목표량을 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2000-3000mg가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에 따라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4단계 식단 계획입니다. 일주일치 식단표를 미리 만들어 보세요. 각 끼니별로 칼륨 함량을 계산해서 적어두고요. 목표량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5단계 조리법 개선입니다. 채소는 데쳐서 드시고요. 과일은 통조림보다 생과일을 선택하되 적당량만.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이하로 제한하세요. 6단계 모니터링입니다. 매일 섭취한 칼륨량을 기록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총정리해 보고요. 목표량을 넘은 날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세요. 7단계 정기 검사입니다.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중 칼륨 농도와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식단을 조절하세요. 습관 형성 가이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는 기록하기부터 시작하세요. 먹는 모든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두고요. 하루 끝에 칼륨 함량을 계산해 보세요. 목표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채소 하나씩 데쳐서 드시는 걸로 시작하고요. 과일도 하루에 하나씩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주는 대체 식품을 도입해보세요. 바나나 대신 사과로, 오렌지 대신 딸기로 하나씩 바꿔가면서 적응해보세요. 네 번째 주부터는 전체적인 식단을 조절하세요. 하루 목표량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드시고요. 영양소 균형도 맞춰가면서 조절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고칼륨 혈증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요 증상부터 알아두세요. 손발 저림, 근육 약화,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구토, 설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다면 119를 부르세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우선 칼슘 주사를 맞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인슐린과 포도당을 주사합니다. 칼륨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효과가 있거든요. 중탄산 나트륨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투석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도 알아두셔야 해요. 성공 사례. 실제로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5세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분이에요.
그때 혈중 칼륨 농도가 6.5mql이었습니다. 퇴원 후 체계적으로 식단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먼저 영양사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개인 맞춤형 식단표를 만들어서 실천하셨고요. 매일 드시는 음식의 칼륨 함량을 기록했습니다. 채소는 모두 데쳐서 드시고요. 과일은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만 드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칼륨 농도가 4.2mql로 정상화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4.0mql로 더 안정되었고요. 지금은 1년째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세요.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음식 제한이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지금은 새로운 음식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네요. 칼륨이 적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건강해진 느낌이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마무리와 행동 촉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칼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 섭취는 위험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신장 기능 저하나 복용 약물 때문에 위험이 더 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식단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첫째, 평소 드시는 음식의 칼륨 함량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하루 섭취량이 3,500mg를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셋째, 넘는다면 즉시 식단 조절을 시작하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모니터링 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 관리가 필수입니다. 칼륨 관리도 그중 하나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